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서도 이제는 견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경제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양호했습니다만 일단 중국 지역에서의 어떤 신뢰도 저하, 그리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자, 이런 내용들 일단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망설이고 있는 모습인데 어떠한 내용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는 최근에 한국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관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신종 코로나 확진자 수가 굉장히 크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WHO가 주시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관리가 가능한 상태이며 크게 걱정할 것 없다라는 이야기로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좀 부담스러운 시장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5G와 반도체, 2차전지, 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에 관련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자들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종목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네, 코로나 이야기가 없으면 뭔가 허전할 만큼, 뉴스가 되지 않을 만큼, 시장이 할 말이 없을 만큼 굉장히 이제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국내에서 아마도 확진자 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해외 증시에서도 이러한 상황들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가 일단은 두 가지 우려감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세를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견제가 들어가게 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실망감들이 나타났다고 보여지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중국 지역에 있는 코로나 관련한 이슈를 먼저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일단 코로나19의 확진자가 2월 19일 상황에서 394명 늘어나는 것으로 됐다라고 합니다. 전날 1700명대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줄어드는 숫자죠. 그래서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냐, 이러한 분석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번 확진자 수가 또 줄어든 이유는 중국 당국이 임상진단 병례를 가진 통계에서 이 확진 통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또 분류 기준을 바꿨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이 부분을 포함시키면서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했었는데 이번 다시 제외하게 되면서 또다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모습, 그래서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더 커지고 있다. 즉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확진자 수의 어떤 통계 수치가, 이 숫자 자체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이러한 어떤 불안감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한국 지역에서 이제 코로나 발병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거, 또 일본의 크루즈선에서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적 타격, 이런 부분을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도 지금 견제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실제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미지수죠.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또 금리 인하는 이미 다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못할 것 아니냐. 물론 금리 인하를 트럼프가 계속 바라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합니다만은,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이 금리가 인하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원래부터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이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이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완전히 깨뜨리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CNBC와의 인터뷰에서 금리 선물 시장이 올해 추가 금리 인하를 반영하고 있긴 합니다만 시장 참가자들이 정말로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바라고 있지만 정말로 금리 인하가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해준 거나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경제 전망도 양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못 박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지표도 뭐 나쁘지 않았죠. 2월 필라델피아 연은지수가 전월 17.0에서 36.7로 급등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고 상당히 이제 상승폭을 크게 웃도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도요. 지난주보다 4,000명 정도 늘어나서 21만 명이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 속에서 이제 전국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지역에서 뭐 금리 인하는 당연히 진행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37조 원대에 달하는 유동성을 확대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순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중앙은행이 시장에 1350억 헤알, 즉 37조 1800억을 공급하는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 시장도 이제 이런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뭔가 시장에 대한 경기 부양을 이끌어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 역시도 금리 인하 효과를 지금 일단 만들었죠.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가 들어가는 LPR을 0.1% 내렸다. 그러니까 0.1% 정도 금리 인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LPR이라는 것이 만기,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낮췄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의 효과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홍콩 같은 경우는 4조 6천억 원에 대한 경기 부양책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각지에서 경기 부양책이 일어나고 있는 만큼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은 한풀 꺾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국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는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발병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이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통한 그런 확진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확진자 수가 뭐 100명을 넘어서고 있는 모습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뉴스 속보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첫 사망자도 나타났습니다. 청도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고령자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고령자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나이죠. 60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 사망자에 대한 부분도 이제 사회에다가 경각심을 일으키는 또 우려감을 일으키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지금 800개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가 개학을 일주일 연기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있고요. 뭐 교회 폐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지금 제주도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도 코로나19에 1,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게 됐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이 걸려있다. 군인도 비상이 걸려있다라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전체 장병들에 대한 외출 휴가 뭐 외박 전면 금지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는 중국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위기 극복에 서로 힘을 모으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현재 이제 한국 지역에서도 이렇게 지역사회의 어떤 감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면서 뭔가 이제 불안감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대책이 좀 굉장히 시급히 나타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WHO에서는 이번에 한국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몇몇 단체에서 이제 그 집단이 발병하는 상황은 벌어졌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이제 국가의 어떤 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의 발병과는 연계가 되면 안 된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전체의 어떤 상황을 비하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까지 잘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관리를 잘 해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도 지금 코로나 감소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가장 관심을 많이 끌고 있는 치료제, 이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한 임상실험 결과가 3주 후에 나오게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중국에 파견되는 국제조사단에 서울대 의대 의료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도 지금 뭐 긍정적인 뉴스로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상시험 결과를 통해서 뭔가 이제 그 양호한 그런 상황, 호전되는 그런 상황들을 답을 찾게 된다라면은 이런 코로나 사태는 한 방에 해결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뉴스의 그 검색어 상위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 사태, 코로나 확진, 신천지 교인, 31번째 확진자, 의심 환자, 코로나 위기, 코로나 비상, 코로나 확산 등등으로 계속해서 코로나가 새로운 신규 검색어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조금 심각해진 단계로 들어왔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각자 이제 그 개인 위생 관리라든지 또는 마스크 착용 이런 부분들에 꼭 반드시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2차전지, 5G, 깜짝 실적,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에 눈길을 끌어가야 된다. 뭐,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경제에서 나온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은요, 최근에 이제 검색어, 그 다음에 그 관심있게 봤었던 종목군들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시장 위축 상황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역시 그 대장주, 역시 잘 가는 종목들 이런 쪽에 주목을 많이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워드 상위는 이제 코로나, 반도체, 중국, 2차전지, 전기차, 미국 이런 식으로 상위 키워드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이제 투자 보고서에 보면은 이제 5G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쪽, 그리고 지금 뭐 그 2차전지 관련한 이런 쪽으로도 관심들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2차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이외에도 5G 관련주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현재 이제 5G 같은 부분들은요, 이제 이 통신 장비 쪽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심을 갖고 있었던 HFR 같은 기업은 모바일 멀티미디어 네트워크 솔루션, 그러니까 즉 이거는 컨텐츠를 이용한 어떤 네트워크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FR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개기업 프론트홀 장비 등을 생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통신 시스템에서 약해진 신호를 증폭해서 재송신하는 장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인기를 끌었었던 그런 중계기라든지 이런 쪽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5G 관련된 부분들은요, 일단 1차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뭐 상황이 좀 반전되는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장비, 중계 장비, 뭐 안테나, 뭐 이런 통신 장비 쪽보다는 이제 컨텐츠를 활용한 어떤 솔루션 이런 쪽에 관심들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KMW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과의 그 5G 조기 상용화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정도. 그 다음에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요, 작년도에 실적을 아주 좋게 보였던 카카오라든지 CJ, NC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투자자들 관심을 갖는 그런 종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뭐 시장이 어려울수록 또 시장에 대한 변화가 좀 답답하게 나타날수록 이렇게 그 투자자들도 좋은 주식을 찾아 나서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이 돼서는 안 되겠죠. 시장 경제에 대한 타격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또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경기 부양책이 뒤따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경제적인 상황, 경기의 어떤 그 부양에 대한 그런 상황으로만 본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대감들이 더 커져 있는 상태라고 봐야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군들 5G나 반도체, 2차전지, 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기업들은 현재 뭐 각 증권사라든지 기관 이런 쪽에서도 전부 다 좋게 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니까 같이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세를 보였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전 세계 각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움직임들, 경기 부양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하진 않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경제지표는 양호하게 만들어져서, 뭐, 일단, 기대감과 우려감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금 망설이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좀 됐습니다. 자, 최근에 한국 쪽에서 그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그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서 관심들이 많이 집중이 되고 있고 우려감도 커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WHO에서는 한국의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해서 이 확산과 관련해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당분간은 뭐 일단 개인적인 위생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5G, 반도체, 2차전지 깜짝 실적 관련주에 최근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성장주에 대해선 투자하지 말 것을 권한다. 해당 기업의 실적이 이미 시장에 반영되어 주가가 퍼 20배 수준까지 올라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이다. 퍼 20배가 꼭 높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반적인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시장에 많이 그 가치가 반영되어 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심해서 다뤄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주말장은 변동성이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워낙 시장이 조금 불안정한 모습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오더라도 별 감흥은 없으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의 변동성 잘 활용하셔가지고 위기를 좀 잘 피해가시는 슬기로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